자, 이번 개념은 부분집합의 개수인데요. 이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집합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개념만 자체만 가지고도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개념 자체가 다른 단원의 다른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섞이고, 이 단원 내에서 안에서도 응용 문제랑 굉장히 많이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바로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집합 A가 원소가 A1, A2, A3부터 AN까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걸 간단하게 나타나게 되면 원소가 n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다. 즉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n 거듭 제곱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지금 현재 이렇게 1, 2, 3 원소 몇 개죠? 3개죠. 이 녀석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개수가 되면서 8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러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경우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합 A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집합 B가 부분집합을 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A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우린 지금부터 이 안에다가 적당하게 1, 2, 3을 집어넣을 건데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여기 있는 1을 이 B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B 바깥에 있는 A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1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 2도 마찬가지예요. 2가 여기 안에 집어넣을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까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고요. 3도 똑같이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1은 여기다 집어넣고 2는 여기다 집어넣고 3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A의 부분집합은 1,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도 여기다가 2도 여기다가 3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이 1, 2,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부분집합의 결과가 얘네들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각각의 원소를 그 부분집합 안에 집어넣을까 아니면 바깥쪽으로 뺄까,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개의 원소를 집어넣을까 집어넣지 않을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서 걔네들을 곱하게 되고, 그 원소가 4개라면 당연히 2를 4번 곱하고 5개라면 5개 곱하고 원소가 n개라면 n개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분 집합의 개수도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부분 집합의 모든 개수가 2의 n승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당연히 진 부분집합의 수는요, 전체 부분집합의 2의 n승 개수라면 진 부분집합은 모든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빼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부분집합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A가 이렇게 2, 3 원소 두 개짜리를 주어질 때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2제곱이 되고, 거기서 자기 자신 1을 빼게 되면 3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세 봐도요. 자, 부분집합 찾아볼까요? 공집합 1, 2, 자 1인데 진 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면 1개, 2개, 3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살살 어려워집니다. 잘 보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 R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2의 자 n-r승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원소가 총 몇 개죠? 2, 3, 4, 5.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이 2의 5승계인데 그 중에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는 얘기는 2, 3을 빼놓고 나머지 3개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이 안에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 B가 되는 건데요. A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현재 저 문제는 1, 2, 3, 4, 5, 5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집합 중에서 2, 3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2, 3은 미리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남은 경우의 수만 세보게 되면 나 1이 어디 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있을까 B 안에 들어갈까, 그게 두 가지. 4가 생각하는 게 나 여기 있을까 이 안에 들어갈까, 그게 두 가지. 5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래서 2, 3이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 2, 3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반드시 포함하는 것을 미리 빼놓고 나서 남은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운 경우의 수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을.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요.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교육과정 내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사실 요구하지는 않아요. 크게. 물론 시험 내는 문제마다 선생님마다 조금 스타일은 다를 수는 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니? 라는 걸 사실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쓸 수 있다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외우라고 하기 싫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딱 듣는데 아씨 나 2학년 때 공부 안 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은요. 지금은 그냥 이것을 기억하고 사용하시는 데만 목적을 두셔도 크게 학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4번 들어갈게요.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특정 원소 K가 반드시 원소로 들어가면은 안 되는 부분 집합의 수. 이것도 똑같아요. 특정 원소로 갖지 않겠대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n개 중에서 K를 빼버리고 나서 나머지를 세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합 A가 1, 2, 3, 4, 5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1, 2,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데요. 그럼 1, 2, 3 버려버려요. 그냥 너 없어. 아예 갖다 버려버려. 그냥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 4,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제곱개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2의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서 필요 없는 거를 버리고 뺀 나머지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3번과 4번이 복합됩니다. 접근 방법은 뜻은 살짝 다른데요.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자,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특정 원소 R개는 반드시 갖고 그 다음에 K개는 반드시 버리고 싶은 거는 똑같이 그냥 2에서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갖고 싶은 것도 빼고 버릴 것도 빼면 돼요. 이렇게요. 그죠? 갖고 싶은 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는 거고요. 갖기 싫은 건 이미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경우의 수만 들어갈까 들어가지 말까 이렇게 두 가지씩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1부터 8까지 자연수로 원소를 갖는 집합 중에서 1, 2를 원소로 갖고 그럼 1, 2는 이미 갖다 집어넣어놔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3, 4, 5는 원소로 갖지 않아요. 갖다 버려버려요. 그냥 3, 4, 5 갖다 버려버리면 6이 우리가 이 벤 다이어그램을 쭉 볼 때 그치? 1, 2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고 6이 들어갈까 말까 두 가지 그치? 7도 들어갈까 말까 두 가지 8도 들어갈까 말까 두 가지 총 2가 몇 번 곱해져요? 3번 곱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애다? 2에 전체 원소의 개수 8개 중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것도 빼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것도 뺀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포함되는 게 2개, 버리는 게 3개니까 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게 2의 3승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목적은요. 이걸 이해하면 더 좋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쓸 수 있답니다. 이 공식을 쓸 수 있다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기초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너무 쉬운 거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집합 A 지금 현재 원소 몇 개죠? 4개니까 2의 4승 해서 16이 됩니다. 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15개가 되고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럼 2는 이미 포함시켜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 2의 3승이 되면서 8개가 되고요. A의 부분 집합 중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 말은 1, 3을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나서 2하고 4에 대해서만 포함할까 말까를 결정하면 되죠. 각각 2개씩 2의 제곱이 되면서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걸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일단 A는 원소 3개짜리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은 전부 다 해서 2의 세제곱, 즉 8개가 됩니다. 자,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되겠죠. 7개가 되고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그럼 3은 이미 갖다 집어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 2에 대해서만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2의 제곱이 돼서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 중 2를 원소로 갖지 않은 거, 2를 이미 갖다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2, 3을 포함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4가지가 됩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대표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 오고 여기는 뭐가 온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온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집합 A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집합 A의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가 요렇게 되죠. 선생님 잘못 썼으니까 다시 쓸게요. 중요한 거니까. 자, 요렇게 되고요. 이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인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빼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자, 바로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다음 중 부분 집합이 전부사에서 32개인 것은, 다시 말해서 2에 몇 승을 했을 때 32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저기 있는 네모는 얼마가 돼야 되고 5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올라가는 건 원소의 개수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원소가 5개인 집합을 찾아라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1번 원소 3개니까 갖다 버리고요. 자, 2번은 나열해 보게 되면 2, 3, 그 다음에 7, 5를 빠졌네요. 미안해요. 2, 3, 5, 7, 그 다음에 9는 아니고 11, 이렇게 해서 5개가 맞네요. 11 이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6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1, 3, 5 3개네요. 탈락. 4번 30의 양의 약수 1, 2, 3, 그 다음에 5, 6, 10, 15, 30 5개를 훌쩍 넘네요. 탈락. 자, 5번 30 이하의 자연수는 32개나 되겠죠. 탈락.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감이 잡힌 친구는 딱 3초면 풀었을 것 같아요.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라는 얘기는 2에 A의 원소의 개수를 거듭제곱의 지수로 올렸을 때 이 결과가 16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얼마다? NA가 얼마다? 4다라고 바로 풀렸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유형이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에 반드시 만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정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가 되겠고요. 너무나 대표용 문제고 너무나 유명한 연예인 같은 문제예요.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특정 원소 R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려면 2에 자, 집합 A의 모든 부분 원소의 개수에서 그 특정 R개를 빼면 됩니다. 미리 갖다 집어넣어 놓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2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특정 원소 K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K는 갖지 않고 싶다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걸 갖고 싶든 갖고 싶지 않든 이미 결과가 결정된 거고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뺀다라는 겁니다. 네, 갖든 갖지 않든 뺀다. 자, 3번 집합, 왜 자꾸 2라고 되어 있지? 미안합니다. A입니다. 오타가 조금 심하게 났네요. A의 부분 집합 중 특정 원소 R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K개는 원소로 갖지 않는 거, 갖든 갖지 않든 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빼고 갖기 싫은 것도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집합 A가 1, 3, 5, 7, 9 네, 홀수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이지만 A는 아니다.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진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부분 집합. 자, 진부분 집합 중에서 자,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먼저 1, 3을 원소로 갖는 걸 세보게 되면 2에 전체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되겠죠. 5개 중에서 원소를 갖고 싶은 개수를 미리 빼줍니다. 그럼 이 안에는 자기 자신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진부분 집합을 찾는 거니까 자기 자신 1개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세제곱 빼기 1이 돼서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을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A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인데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A랑 똑같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전에 해석했던 X는 A의 진부분집합이구나. 그리고 진부분집합은 네, 전체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1을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먼저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걸 찾아보게 되면 1을 먼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원소가 4개니까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건 2의 4승계가 있는데 이 안에는 전체 자기 자신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해야지 진부분집합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15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유형 집합 A가 X바 X는 K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K는 자연수래요. K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 4, 5는 원소로 같지 않는 집합 x의 개수가 32개일 때 k를 구하래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k가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3이면 3 이하의 자연수니까 a는 뭐가 될까요? 1, 2, 3이 되겠죠. k가 4면 a는 1, 2, 4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를 딱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기억을 잃고 그럼 우리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결과적으로 K와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1, 2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 4, 5는 원소로 같지 않고 싶대요. 자, 그 녀석의 원소의 그 집합의 개수가 32개란 얘기죠. 그쵸? 여기까지가 니은. 저 니은을 식으로 세워보게 되면 그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전부 다 해서 K개잖아요. 자, 이 중에서 갖고 싶은 녀석의 개수도 빼고요. 그 다음에 갖기 싫은 녀석의 개수도 빼서 우리가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죠. 이걸 해봤더니 32개가 나온다. 근데 32는 2의 5승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K 빼기 2 빼기 3이 5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K는 1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집합 A가 x바 x는 k 이하의 자연수. 그래서 k가 3이면은 1, 2, 3, k가 4면은 1, 2, 4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정의되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원소의 개수니까요. 쟤를 읽고 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k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캐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드시 1, 2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16개다 라는 걸 식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2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k개인데 그 중에서 갖고 싶은 원소의 개수를 미리 뺀다라고 그랬죠. 요렇게요. 얘를 했더니 이게 16이 나온다. 근데 16은 2의 4승이고 그 말은 k-2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찾는 자연수 k는 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자, 요 문장이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거의 시험에서 보게 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볼까? 얘는 뭐냐면요, x는 a를 가지면서 b에 포함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글로 표현했던 걸 집합 기호로 표현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식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 x는 어떤 거냐면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그래서 어쨌든 b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x가 나온다는 얘기죠. x가 b 안에 포함되니까 a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풀었던 A의 부분 집합 중 원소 1,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에 그냥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집합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자, 이걸 우리가 읽고 나서 해석해 보게 되면 집합 1, 3이 x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x는 이 녀석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특정 원소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녀석의 개수를 구하는 건 너무 쉬웠죠? 자,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이니까 자, 2에 원소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니까 6승 중에서 뭐를 1, 3을 원소로 가지니까 2개를 제외하면 되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2에 4승에서 16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한층 더 조금 더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혹시 무슨 집합이라고 하는지 선생님이 앞서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x는요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 집합, 저 2차 방정식의 해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 저 2차 방정식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인수분해가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x-5 x-2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x의 값이 5 또는 2가 되고 집합 A가 저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집합 A는 2하고 5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B는 20의 양의 약수니까요. 우리가 B를 써보게 되면 1, 2, 4,
5, 그 다음에 10,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니은, 얘는 디귿. 자, 디귿. 자, 집합 x는 자, a가 x에 포함되는데 a가 2, 5잖아요. 그래서 2,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합 B가 이렇게 되어 있고 갖기 싫든 갖고 싶든 지워놓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1개, 2개, 3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2의 4승이 돼서 이 문제의 답은 16개가 되겠습니다.